국본의 민주궁 사무총장으로부터 주간 동향,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중앙 동향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태극기혁명 공연노무 사무총장 민주광입니다. 네,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주 폭염인 것 같다, 폭염. 네. 이런 날 저희들 어렸을 때 1960년대 또 70년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을 한참 하시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을 위해서 일로 매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항상 희망이 넘쳤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철없이 이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름에는 감자도 서리하고 옥수수도 서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감자를 모래에다가 갈잎에다가 이렇게 싸서 놓고 모래를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그 죽방이라 그러죠, 죽방. 이게 이제 물을 가로막은 나무로 가로막은 데면 물이 모이죠. 죽방이나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1시간 동안 놀다가 올라와서 배가 고프면은 그때 모래를 파헤쳐서 감자를 이렇게 먹고 그랬었습니다. 누구나 다 추억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릴 적의 기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시간과 그 장소로 다시 가지 못하는 현재 우리들의 세대, 더구나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 일환 중에 한 가지가 초등학교를 없애고 중학교를 없애고 그 다음에 4대강이라 해가지고 그 시골의 그 냇가를 그때 추억이 가득했던 그 냇가를 다 일렬로 다 밀어서 추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아스팔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의 이 전반적인 행태, 저들이 어떻게 움직여왔고 그리고 앞으로 저들은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죄송하지만 좀 누구보다도 한 번이나 두세 번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 자랑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반발만 앞에 가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한 번이나 또는 두 발짝이나 또는 세 발짝 앞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결국은 저희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은 수령에 즉 저들의 노력에 폄훼가 있어서는 안 된다,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북 좌익 세력 이재명이가 자유 대한민국 즉 자유민 체제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부정선거로 차지했습니다. 제가 저쪽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정상적인 선거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방조하고 방임하고 함께한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자유 보수 우파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라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중요한 게 진찰과 진단이죠.
마찬가지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국가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체가 우리가 진찰과 진단을 했을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과연 이 자유대한민국 상황을 수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유민 체제의 자정 기능이 선거, 사법, 정당, 그러니까 정치, 언론이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체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 네 가지가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냥 토목내서 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 증거를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윤석열 전서부터 저희들은 이 자유대한민국 전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민 체제 탄핵이고 헌정 파괴고 체제 전복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박수를 치고 최악 이재명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악 윤석열을 찍자라고 할 때도 우리는 안타까워했고 절망했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6.25 동란을 거쳤어, 그리고 1.11 삼척 사태나 5.18이나 그 다음에 1.11 김시조 사건이나 등등 수많은 이 질국의 이 역사를 걸어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란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이거는 이거요 저거는 저거라고 이런 논리로 이 정국을 판단하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종북 세력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진짜 뭐랄까 극렬 세력이라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이재명은 발톱을 딱 숨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발톱은 그동안 이재명이가 걸어온 길, 그 다음에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난 대선의 대선 공약, 그리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주요 요직에 정체성이 불구스러운 사람들을 앉히는 것을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이 발톱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 발톱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했다. 대통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이런 논리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2024년 12월 3일 10시 반인가요? 그때 김광진 대표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민주연님,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담화문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굿이야. 굿! 자유체제를 수호하겠다. 종북 세력을 때려잡겠다. 이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담화문을 다 보고서 제가 김광진 대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런 정도면은 우리가 스탠스를 바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지성명서를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김광진 대표님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썼습니다. 지지성명서를 쓰는 과정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MBC 방송이나 또 다른 것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비상계엄령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자뻑이다.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신의 쿠데타다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제가 김광진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 국회를 넘나들죠.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비상계엄령의 가장 제1순위가 국회 봉쇄, 그 다음에 방송국 장악, 그 다음에 정당 봉쇄, 국회의원 다 체포, 그리고 또 통신 다 차단, 그 다음에 도요금지,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게 선행이 안 되면요, 비상계엄령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종북좌익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었고, 하물며 국회대로 앞에는 민노총 세력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개헌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은 완전히 계획적인 자폭이다 라는 판단하고서 김광진 대표랑 상의하고, 이거는 비상계엄령 지지성명서가 아니라 비상계엄령 비판성명서를 발표하겠다. 아니나 다를까요, 바로 조금 있다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해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바로 해제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을 저희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했습니다. 저희들의 내용 중에 만약 본인이 담아놓은 내용대로, 비상계엄령 내용대로 정말 종북자 액세를 척결하고 나라를 자유체제를 수호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12월 6일날 저녁 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을 불러서 내가 비상계엄령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나는 외교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국정은 한동훈 대표랑 같이 움직여. 자기는 쑥 빠집니다. 거기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요, 외교는 내가 담당하고, 즉 뭐냐, 바로 내각제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얘네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던지는 메시지에 저들이 목적하는 바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날 11시에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합니다. 국정을 한덕수 국무총리랑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끌어가겠다. 그 다음에 또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였구나. 더구나 종북좌익 세력 단체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쪽에서는요, 제왕적 비상계엄령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주장해 왔습니다. 언론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개헌을 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야 된다. 결국은 그 내용은요, 윤석열 탄핵의 그 길로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탄핵노를 쳤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탄핵될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판단했습니다. 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데요. 저들의 목적을 알고 있는데요. 저들의 목적은 바로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현재 지방분권을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를 얘기합니다. 지방화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특별도 다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저들의, 즉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의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 목적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 대포 쏘지 않고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합법을 위장한, 합법을 가장한 대한민국 시스템 장악이죠. 종북에는 그렇게 간 겁니다. 결국은 종북 좌익 세력, 이재명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통속 같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달라면 밤을 새워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차고 넘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의대 정원 2,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병장 월급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다가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무총, 국회의사당 옮기는 겁니다. 청와대를 나오고 대통령실을 용산을 만들고 청와대를 공원화시킨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발톱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 국방은요, 국방은 이제 국방과 안보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만들 겁니다. 왜? 이재명의 목적, 이번 대통령 당선자의 목적은 바로 북한 살인 독재 고려연방제를 수행하는 행동 대장입니다. 김문수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러나 이재명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는 될 수가 없었죠. 저 김문수 찍었습니다. 왜? 그래도 만에 하나 김문수가 되면은 김문수가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김문수 찍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가안보 말씀드렸죠. 국정원은 이제 완전히 북한 통일전선부의 하급기관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태영호가 탈북을 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 있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태영호 김일성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지 3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 강남갑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죠. 저는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직영으로 관리할 모양이다. 태영호가 국회의원 끝나고 어디 간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통일 국정자문회의 평통의 장관급 사무처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탈북자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보수 자유대한민국의 바로 이 리더급들의 모든 신상을 다 틀어주고 있는 평통사무총장의 임명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일규라고
쿠바 대사관에 있던 참사관이 또 탈북을 합니다. 김일성 대왕 나왔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때 탈북 후보 2명을 북송시켜서 그 2명을 다 죽게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 전국을 다니면서 탈북을 하면 이렇게 돼, 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이렇게 돼 하면서 다 철저하게 끝까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넘어왔다? 상식적으로 이해 갈까요? 이해 못 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넘어온 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우리한테는 한미동맹입니다. 이제 중국과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게, 윤석열 때도 계속 밑으로 긴밀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제 중국과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재명 이 세력이 이제 미국과 전작권과 그 다음에 전국에는 미군 철수도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들은 주장할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재명이가 미국을 등을 지고 북한과 중국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이 있죠. 정말 이 중국에 버금가는 제조 시설이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다 넘길 겁니까? 북한에다 넘길 겁니까? 미국은 현재 패권을 잃고 있지만, 그러나 핵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세력이 친중과 친북 정책을 취하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반미 정책을 취하고 반일 정책을 취하면요, 결국 그 대가는 자유대한민국 파멸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파멸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파멸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수근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공짜로 돈을 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공짜 돈, 정확히 말씀드리면 얼마죠? 35조 8천억인가요?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5조 8천억 원.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 예산이 약 50조에 가깝죠.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여러 돈을 쓰겠지만 결국 이 돈이 시중에 돌면서 이제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가 일어나고,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등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절대 종북 세력 입장에서는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희망과 비전과 열심히 하면 돈을 벌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그것을 지키고 법치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없고 법치가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투자하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자본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겁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이 국본에 대한문에 나오신 분들이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국본이라는 이 애국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본의 유튜브를 보고 국본의 소식을 다 궁금해합니다. 하물며 정광훈 목사는 국본을 잡으려고 바로 국본 앞에다가 대자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국본이 부러웠고 국본이 좋았으면 앞에다가 대자를 붙입니까? 그만큼 국본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시민단체에서는 언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뭉쳐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사문화되어 있지만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한민국 구할 수 있는데, 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1차적으로 먼저 우리 국본만이라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본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국본 안에서 분탕을 치고 국본 안에서 국본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본이 나가고자 하는 방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그 올바른 방향은 자유 및 전체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다음에 탄핵무효 헌정법은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상으로 더 이상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나라가 떨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그 소망까지 대통령님께 보내는 소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